우리 아가들 태아보험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태아보험은 100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지원쌤입니다. 오늘은 많은 산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태아보험 30세 만기로 가입해야 하는지 100세 만기로 가입해야 하는지 항상 고민이 많으세요. 그에 대한 깔끔하고 속 시원한 답안지 영상 준비해봤는데요. 태아보험 한 편으로 끝내기.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그대로만 따라하신다면 100점짜리 태아보험 가입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 지원쌤이 정말 많은 상담을 진행을 하고 도움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태아보험인데요. 사실 이 태아보험은 보험 설계사분들조차 태아보험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태아보험 특약만 300개가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험이란 상품 자체가 생소한 우리 산모님들, 예비 아버님들께서는 더욱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태아보험 완벽 마스터할 수 있게 정리해봤으니까요. 우리 예비 엄마 아빠들 모두 집중하세요. 집중! 자, 우리 태아보험 마스터하기 전에 태아보험이라는 건 뭘까요? 태아보험 꼭 가입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아보험이 정확히 뭘까요?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태아 특약을 추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편하게 통칭하여 태아보험이라고 부르는 거죠. 보험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기왕력,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장을 안 해줘야 하는데, 이 태아보험은요, 어린이 보험에 선천적인 질병까지 보장을 해주는 태아 특약이 추가가 됨으로써 살면서 필요한 질병상의 보장,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질병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천적인 질병을 보장하는 태아 특약에는 이렇게 종류가 있고, 이러한 태아 특약들은 22주 6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태아보험이 뭔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태아보험이 정말 필요할까요? 네,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 아가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소아암이라든지 선천적인 질병, 언어장애, 발달장애,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입원, 갑작스럽게 응급실에 가야 할 때, 그리고 상해부터 일상배상 책임, 아이들 다빈도 수술에 대해서 태아보험 30세 만기 기준으로 했을 때 보장을 구성하더라도 3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언제 준비하는 게 가입 시점이 가장 베스트일까요? 추천 가입 시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모님들 임신을 하시면 산전검사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1차, 2차 기형아 검사를 진행을 하시는데요. 1차 기형아 검사는 임신 11주에서 14주 사이, 2차 기형아 검사는 15주에서 20주 사이에 진행을 하는데요. 태아보험은 1차, 2차 기형아 검사 이전에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태아 이상 소견이나 산모님의 건강 상태에 이상 소견이 있다라고 하면 태아보험 가입이 제한이 되거나 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산모님들 임신을 하게 되시면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면서 산모님의 건강 상태, 이상 소견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태아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급적이면 임신을 확인하시고 최대한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입덧이 심한 산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태아보험을 알아보거나 상담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입덧 시작하기 전에 알아보셔서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22주 6일까지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천적인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태아 특약이 23주부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꼭 신경 써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많은 산모님들께서 30세 만기가 좋은가요? 100세 만기가 좋은가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어떤 보험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산모님들께서 30세 만기, 100세 만기를 고르실 때 객관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게 환급률과 보험의 본질 두 가지의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환급률입니다. 대부분 산모님들께서 20년 납입 30세 만기 보험을 준비하실 때 미래의 화폐 가치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30세 만기 보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아이가 슈퍼맨으로, 슈퍼우먼으로 커서 건강할 것을 생각을 하니 면역력이 생긴 이후 또는 30살 이후에 추가로 보험을 가입해 주시려는 분들이 많아요. 30세 만기 보험은 만기 시, 그러니까 30세 기준으로 환급률이 0에서 5% 정도 생깁니다. 한 달 보험료를 6만 원으로 가정했을 경우 20년 동안 총 1,440만 원을 납입하고 30세에 5%를 돌려받게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만기 시 70만 원 정도를 환급받게 되어 약 1,370만 원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게 되는 셈이죠. 반면 100세 만기 보험은 중도 해지 시 30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급률이 70에서 80% 정도 생깁니다. 한 달 보험료 11만 원 기준으로 가정 시 20년 동안 총 2,640만 원을 납입하고 30세에 70에서 80%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럼 30세 해지 시 1,840만 원 정도를 환급받게 되어 약 790만 원을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셈이죠. 똑같은 30세에 보험이 만기되거나 해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370만 원을 보험회사에 납입하는가 790만 원을 납입하는가 차이가 생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보험의 본질입니다. 보험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는 건강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30세 이후 또는 그 전에 추가로 보험 가입에 영향이 갈 수 있는 치료력이 생긴다면 추가 가입이 힘든 상황이 옵니다. 이건 제 실제 상담 사례인데요. 첫째 아이 보험을 30세 만기로 준비하신 산모님께서 둘째 아이 태아보험을 준비하실 때 첫째 보험을 100세로 바꿔주고 싶어 하셨어요. 근데 아이의 단순한 병력, 정말 막 열이 높아서 입원했다든지 코로나로 인한 입원을 했다든지 상세 불명의 두근거림 등으로 첫째 아이 보험은 리모델링을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봐도 난 그래도 모르겠어. 몇 세 만기로 태아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산모님들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만기 설정에 대한 고민을 끝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태아보험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태아보험을 구성하는 특약들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암내심장 3대 진단비, 각종 수술비 특약, 소아암이나 선천 이상 보장 입원 일당 특약, 이렇게 인생 전체 리스크를 대비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성인 때까지 필요한 특약들이 있고 어릴 때까지만 필요한 특약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도 설계를 많이 합니다. 성인 때까지 필요한 특약들은 길게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고 어릴 때까지만 필요한 특약들은 30세 만기로 조합을 해서 설계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30세 만기로 진행하시는 산모님들이 제 경험상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보험으로 100세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아가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인데 지금 준비한 보험이 나중에 우리 아이가 성인이 돼서 보장의 효율성이 있을지는 사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상황처럼 산모님들이 이런 얘기도 먼저 하세요. 30세 만기로 했다가 우리 아이가 크게 나중에 막 아프면 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100세 만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재 보험회사에는 계약 전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0세 만기 시점에 성인 때까지 필요한 대부분의 이런 특약들을 100세 만기로 전환을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력 심사를 따로 보지 않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요즘 보험 트렌드를 살펴보면 보험 상품이 계속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적정 시점에 성인 때 가져갈 보험으로 보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100세 만기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적정 보험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정 보험료를 생각하실 때는 출산 계획, 둘째, 셋째 계획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아기들 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 우리 산모님과 배우자님, 남편분의 보험료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자, 다음 필요특약과 불필요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험료를 비싸게 납부를 했는데 정작 필요한 특약들은 설정이 돼 있지 않고 불필요한 특약들로만 과하게 설정이 돼 있다고 하면요.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많이 내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을 때는 보장 금액이 적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수 특약과 불필요 특약을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꼭 필요한 특약 첫 번째는 입원 일당입니다. 우리 아가들 이룬둥이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신생아 중환자실 즉 니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폐렴이나 고열, 수족구 이런 잔병 치레로 인해서 매년마다 입원을 해가지고 저희 쪽에는 청구를 도와달라고 요청 주시는 산모님들도 정말 많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입하는 실손보험은요, 1인실 상급 병실의 경우 실손보험에서 기준 병실의 차익인 50%,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하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 입원 일당은 지금 설정한 이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최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9세 이하 다빈도 수술 순위 4위는 심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가들 선천적인 심장 기형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특약들은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심장에 잡음 소리가 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심방심실 중격 결손으로 진단을 받고 그리고 추적 검사 그리고 수술을 하는 아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천적인 심장 기형에 대해서 보장하는 이러한 특약들 꼭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가가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질병, 방금 말씀드렸던 심방심실 중격결손이나 구순열, 구개열 등 이러한 선천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하는 아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이러한 부분들도 수술하는 아가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질병수술비 혀유착증 제외 담보는요, 혀유착증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도 포함을 하고 있고, 혀유착증, 대설증,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이러한 부분들은 질병 16종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발성 선천 이상을 제외한 모든 선천 이상 수술은 특정 선천 이상 수술 담보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8대 장애 진단 담보도 꼭 빠짐없이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 특약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특약이 왜 필요하냐면 우선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요. 후천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장애도 보장을 합니다. 장애를 보장해주는 유일한 특약이니 꼭 구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요즘 저희 보험남매 채널에서 청구를 도와드리다 보면 언어 치료를 받는 아가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언어장애는 질병 코드가 F코드 그리고 R코드가 있습니다. R코드는 실손에서도 보장이 되지만 F코드로 진단을 받게 되면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실손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8대 장애 진단 담보를 구성하게 되면 사실 이 언어 치료가 비용이 진짜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8대 장애 진단 담보에서 500만 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같이 구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선천장애 출생 담보도 꼭 구성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선천 이상 수술 특약들은 선천적인 질병으로 수술을 해야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장애 출생 담보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종에는 심방심실 중격결손, 다지증, 내반수, 사경 이런 것들이 있고요. 2종에는 구순열, 구개열, 선천수두증, 무한구증이 있습니다. 3종에는 다운증후군, 사지감소결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 출생 담보도 꼭 필수적으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0세부터 14세 암 발생 순위를 살펴보면 1위는 백혈병, 2위는 뇌 및 중추신경계 암, 3위는 비호지킨 림프종이 있습니다.
소아암 진단 시 암 진단비, 특정암 진단비,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합산해서 1억 8천만 원을 받게끔 꼭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설계안을 보시고 아니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는데 꼭 이렇게 굳이 암 진단비를 1억 8천만 원이나 가입을 할 필요가 있냐? 라고 하시는 산모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암은 성인일 때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태아보험에서 암 진단비를 최대로 구성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소아 때 발생할 수 있는 소아암, 즉 백혈병을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에서도 소아암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5천만 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암으로 진단 시에는 일반암 진단비에서 1억, 그리고 특정암 진단담보에서 3천만 원,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에서 5천만 원, 총 1억 8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필요 특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태아보험의 특약은 정말 무수히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필요 특약을 구분하실 때는 성질과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띠고 있는 특약들은 준비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만 이해해 주시면요. 여러분들이 태아보험 제안서를 보고 필요특약, 불필요특약을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발생 확률이 떨어지는 것, 그리고 보장받는 범위가 좁은 것들, 이런 특약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상해우유장애 특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해우유장애 특약에는요, 교통상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전거 탑승 중의 상해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상해우유장애 특약 같은 경우 3%에서부터 100%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상해우유장애 80% 이상도 당연히 이 안에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넓은 범위의 특약을 놔두고 이렇게 좁은 범위의 특약은 굳이 중복해서 구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실손보험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경제적 리스크가 적은 것들은 굳이 보험으로 대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의하실 거는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장 범위가 좁은 특약들은 구성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적인 부분이 뭐냐면 방금 제가 앞에서 넓은 범위의 특약을 놔두고 좁은 범위의 특약은 굳이 중복해서 구성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같은 맥락으로 뇌혈관 질환 진단비 가입을 하면요, 뇌졸중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험남매 채널에서는 태아보험을 준비할 때 뇌혈관 질환과 뇌졸중 진단담보를 다 구성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신생아 뇌출혈 진단 시 뇌혈관 진단비만 구성을 하면 400만 원만 지급이 되지만 뇌졸중 진단 담보까지 준비하면 뇌혈관 질환 담보에서도 20%, 뇌졸중 진단 담보에서도 20%, 총 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불필요 특약의 성질과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태아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태아 실손 보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출생 전 보험료는 24,090원, 출생 후 보험료는 29,530원입니다. 1년마다 갱신이 되고 5년마다 재가입이 되고 태아보험은 30세 만기더라도 최대 100세까지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손보험은 처음에 29,530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아기가 한 살 한 살 성장을 할수록 면역력이 생기고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떨어진다라고 판단해서인지 보험료는 계속해서 인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실손보험료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1년마다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는 인하가 될 겁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 이 실손보험과 보장 내용은 똑같이 우리 아가들도 가입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간혹 어떤 산모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차피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는 보장받지도 못하는데 태아 때 굳이 실손보험을 가입해야 되나요? 네, 해야 합니다. 저 지원쌤은 무조건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보험이란 건 선천적인 질병,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질병은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손보험을 가입했다 하면은 선천적인 질병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산이나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실손보험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아보험 가입 시기 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아요. 실손보험과 태아보험, 건강보험 가입하는 기준이 똑같습니다. 산모님의 건강 이상소견이나 태아 이상소견이 있을 때는 실손보험도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태아보험 가입할 때 실손보험도 같이 세트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태아보험 정말 딱 필요한 필수 보장만 준비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태아보험 완벽 마스터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설계사가 똑같은 보장을 설계했을 경우 보험료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필수 사항들만 딱 엑기스만 잘 설계를 해드렸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가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가입 후에도 보험금 청구를 하실 때 오랫동안 곁에서 다양한 보험 지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험 담당자를 곁에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보험남매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손해가 아닌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남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력, 생활습관, 직업, 직무에 따라 설계안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플랜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남매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내 가족 보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보험남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의 지원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